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 전압 변동률, 그 다음에 손실, 효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전압 변동률부터 한번 보시자고요. 전압 변동률. 자, 변압기에 있어서 전압 변동률 공식은 두 가지 공식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공식 중에 하나가 전압 변동률 이타는 2차 무부하 전압 마이너스 2차 전격 전압을 2차 전격 전압으로 나누어진 백분율 값이다 라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는 식이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뭘 공부할 수 있냐면, 변압기는 우리가 백분율 강화, 그러니까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를 통해서도 전압 변동률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 제가 전압 변동률식 하나를 유도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거냐? 이 전압 변동률식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퍼센트 강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퍼센트 강화. 퍼센트 강화. 이 퍼센트 강화는 뭐냐? 기준 전압에 대한 이 기준 전압에 대한 전압 강화에 백분율 값을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퍼센트 강하라고 해요. 퍼센트 강하. 근데 이제 변압기를 보게 되면 변압기는 이렇게 1차와 2차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의 자기 회로와 두 개의 전기 회로로 이루어져 있죠.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의 등가 회로로서 봤어요. 하나의 등가 회로. 우리가 이제 이상적인 변압기, 손실이 없는 변압기를 가정하여 봤기 때문에 어떤 저항이나 리액턴스 성분은 우리가 고려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그런 성분들을 고려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만 한번 그려볼게요. 등가 회로를, 하나의 등가 회로를 그려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 있다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기준 전압 V1을 주니까 I1의 전류가 흐르고요. 여기는 R1, X1, R2 다시, X2 다시가 됐죠.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1차, 2차인데 우리가 부하가 2차 있기 때문에 2차를 1차로 환산한 개수값이 돼야 되겠지. 어떻게? 권수비를 이용해서요. 권수비를.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다시라고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 I2 다시. 그다음에 여기도 V2 다시가 되겠네. 이 다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1, 2차의 저항, 1, 2차의 리액턴스, 2차에 흐르는 전류, 2차에 걸리는 전압이 있겠죠. 이런 전압들은 이제 2차를 1차로 환산한 값이 돼요. 환산한 값이. 이거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돼요. 기능사에서는. 근데 보니까 전체 변압기에는 전체에 뭐가 있더라? 임피던스가 있더라. 이 임피던스를 뭐라고 하냐? 우리는 Z21이라 해서 2차를 1차로 환산한 임피던스 값이다 라고 할 거예요. 이 임피던스 값에는 뭐가 있습니까? R21, 2차를 1차로 환산한 저항 성분. 그게 뭐가 있어? 요게 있고 R1이 있고 R2 다시가 있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제2의 X21. 그러니까 2차를 1차로 환산한 리액턴스 값도 존재하겠죠. 그죠? 이 상태에서 이제 보는 거야. 그러면 저항 강화라고 하는 게, 퍼센트 강화라고 하는 게 뭐냐면, 퍼센트 저항 강화가 있고요. 이 퍼센트 저항 강화를 우리는 앞으로 P라고 하자. P. 이 P는 어떻게 구하냐? 기준 전압은 이 회로에서 봤을 때 V1이 되겠네. 그래서 V1에 대한 전압 강화는 전격 전류와 2차를 1차로 환산한 저항 성분이 만나게 되면 전압 강화가 만들어지더라.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퍼센트 저항 강화라요. 퍼센트 저항 강화. 그 다음에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가 존재합니다. 이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를 우리는 Q라고 이제 정의를 할 거예요. Q. 이 Q는 여기서도 기준 전압에 대한 전압 강화, 2차를 1차로 환산한 리액턴스 곱하기 백분율과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있을 겁니다. 이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는 기준 전압에 대한 전격 전류와 2차를 1차로 환산한 임피던스의 백분율 값이다 라고 보면 되겠네. 이걸 우리는 저항 강화,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전체 또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는 퍼센트 저항 강화와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의 벡터적인 합으로도 구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자, 요 부분을 우리가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니 결과치가 어떻게 나오냐? 자, 전압 변동률식 하나, 이게 1번이라면 전압 변동률이 우리가 퍼센트 강화식을 이용해서 또 구할 수 있다더라. 그게 뭐냐? 퍼센트 저항 강화와 코사인 세타, 자, 플러스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와 사인 세타. 자, 요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걸 전압 변동률식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압 변동률식은 몇 가지가 있더라? 두 가지가 있더라. 이때 자, 이 플러스가 되는 것은 자, 역률이 지역률일 때, 자, 코일이, 자, 우리 변압기도 다 코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상 성분이 되겠죠. 그래서 지역률을 기준으로 합니다. 플러스일 때. 그럼 마이너스일 때는 뭐라고요, 이건? 자, 진역률 또는 진상일 때. 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저희 교재에 자,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만 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역률이 100%일 때, 자, 코사인 세타 역률이 자, 100%일 때의 전압 변동률은 얼마나 됩니까? 자, 이 식에다 집어넣어 보니까 자, 전압 변동률은 P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Q의 사인 세타인데 역률이 100%래. 그럼 1이죠. 자, 역률이 1이야. 자, 이런 거죠. 코사인 세타가 예를 들어서 1이면 자, 사인 세타는 얼마나 됩니까?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0.6이면 사인 세타는 얼마나 됩니까? 자, 0.8이 되고, 자, 코사인 세타가 0.8이 되면 사인 세타는 얼마나 돼요? 0.6이 되겠죠? 그죠? 자, 어떤 공식이 이거에서 이거 삼각함수 공식 중에 자, 사인 제곱의 세타 플러스 코사인의 제곱 세타는 뭐와 같다? 1과 같다. 이런 공식이 있을 거예요. 그 수식에다 대입을 해서 풀어보니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게 지금 100% 1입니다. 그럼 1이야. 그럼 사인 세타 얼마? 0 되겠지. 결과적으로 역률 100%일 때는 전압 변동률은 뭐와 같다? 자, 퍼센트 저항 강압값과 같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역률이 100%일 때는 뭐와 같다? 퍼센트 저항 강화와 같다. 그 다음 하나 더 보시자고요. 자, 이렇게 볼게요. 최대 전압 변동률. 자, 최대 전압 변동률. 자, 우리가 최대 전압 변동률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자, 최대 전압 변동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 자, 입실론의 최대값은 자, 뭐하냐?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는 자, 퍼센트 저항 강화. 자, P가 되겠죠. 자, P의 자승 플러스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 Q의 자승의 제곱근으로 구해질 수 있다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한 가지 더. 저희 교재에도 이제 자, 퍼센트 저항 강화 값을 가지고 식을 유도를 했는데 제가 여기다가 자, 전격 전류를 한번 구해볼게요. 전격 전류. 그러면 약분되면 1이니까 자, 그러면 여긴 또 뭐가 됐을까요? 전격 용량이 되겠지. 전격 용량. 자, 이건 전격 용량입니다. I 제곱의 R 뭐가 돼요? 동선이 되겠죠. 동선 곱하기 100분의. 자, 이렇게도 구할 수 있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 뭐라고 합니까? 전압 변동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전압 변동률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시. 자, 2차 무부하 전압 마이너스 2차 전격 전압을 2차 자, 전격 전압으로 나누어진 백분율값. 그 다음에 자, 퍼센트 강화값을 이용한 자, 퍼센트 저항 강화와 역률 플러스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와 자, 사인 세타. 자, 이 값. 자, 우리가 핵심 예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핵심 예제 문제를 한번 보니까 자, P를 퍼센트 저항 강화, Q를 자, 리액턴스 강화라 하면 역률 1인 경우에 전압 변동률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자, 역률이 1이에요. 방금 했었죠? 자, 역률이 1입니다. 100%야. 그럼 자, 전압 변동률은 뭐만 나오더라? 퍼센트 저항 값이 되더라. 답은 몇 번이 됩니까? 4번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압 변동률에 관련된 자, 요 수식 정리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해 두시고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자, 여기 전압 변동률 구하는 자, 요 식과 퍼센트 강화를 이용한 자, 요 두 가지 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명확히 암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자, 전압 변동률에 대해서 알아봤고, 지금부터는 제가 손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손실. 자, 그 다음에 손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제가 효율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손실에 대해서 이제 보시자고요. 다섯 번째, 변압기의 자, 손실과 자, 효율이에요. 효율. 자, 그 첫 번째가 자, 손실인데, 자, 우리가 직류기, 동기기 하면서도 손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보시게요. 그런데 그 차이점이 있어요. 직류기, 동기기, 변압기. 자, 직류기와 동기기는 회전기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회전할 때 어떤 손실값이 나오겠죠. 하지만 변압기는 고정기예요. 그죠? 자, 회전을 하지 않는 기계입니다. 그럼 어떤 손실이 없을까요? 회전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은 존재하지 않겠죠. 그죠? 그럼 자, 손실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손실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자,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자, 무보화손이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고, 자, 무보화손. 자, 무보화손. 이 무보화손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자, 고정손이라고도 하죠. 고정이 됐다 해서, 픽스되어 있다 해서 고정손이라고 하고. 자, 이 고정손의 대표적인 손실이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손실이 철손이 있죠. 철손. 자, 철선이 있습니다. 철선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히스테리시스와 자, 히스테리시스손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와류손이라고 하는 게 있죠. 또는 와전류손 또는 맴돌이 전류손. 자, 이게 무보화손입니다. 그 다음에 자, 반대로 또 뭐가 있습니까? 부하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부하손. 부하손은 자, 우리 뭐라고 합니까? 부하가 하나, 두 개, 세 개 걸 때마다 손실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 가변손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가변손. 자, 가변손은 다시 대표적인 손실이 뭐가 있어요? 동손이 있겠지. 동손. 자, 동손 어떻게? I 자승의 R로 구할 수 있는 동손이 있겠죠. 지금부터 저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되는 건 뭐냐? 자, 보화손이 같을 경우에 철손과 가변손이 같을 경우, 철손과 동손이 고정손과 가변손이 같았을 때 철손과 동손이 같아지게 되면 효율이 어떻게 됩니까? 최대가 되더라. 왜? 손실이 작아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최대 효율 조건이라고 하는 게 그게 뭐예요? 자, 이 손실들이 같게 된다면 최대 효율이 되더라. 꼭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릴게요. 우리가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로스이기 때문에 약자로 L자를 많이 쓰는데 손실은 우리가 PL이라고 많이 하죠. PL. 그다음 철선은 자, PI라고 많이 칭합니다. 동선은 PC라고 하죠. PC. 그다음에 히테리시스 선은 우리가 PH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와류선은 PE, 에디 커런트.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희 교재에서도 지금 자, 뭐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식이 나와 있죠. 자, 히테리시스는 뭐냐? 히테리시스 상수와 주파수와 자석 밀도의 자, 1.6승에서 2승에 비례한다라고 해요. 근데 자, 이 자석 밀도, 면적에 대해서 자석이 얼마만큼 나오냐? 그게 자석 밀도죠, 밀도. 근데 그 자석의 양을 제곱미터당 단위 면적당 1웨버 이하가 나오게 되면 우리는 그걸 1.6승에 비례한다 하고요. 제곱미터당 1웨버 이상이 되게 되면 그럼 우리는 2승에 비례한다는 얘기를 해요. 자, 기기니까 1.6승이 아닌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이 나겠죠. 1웨버보다 2승에 비례한다라고 가정을 해서 한번 봐볼게요. 단위는 자, 킬로그램 퍼 와트가 되겠죠. 킬로그램당. 자, 와류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와류선 상수의 자, 두께, 주파수, 자석밀도, 파형률의 자승에 비례하더라. 단위는 자, 킬로그램당 와트가 될 겁니다. 와트. 이 공식을 외우느냐? 이게 아니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손실을 공부할 때는 주파수와의 관계를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주파수의 관계. 자, 그게 뭐냐?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변압기의 자, 기전력은 자, 전자유도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전력은 얼마가 됐습니까? 4.44의 F의 파이의
자, m 볼트만큼 만들어졌고요. 자속 밀도 개념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보니까 자속 밀도는 면적당 자속이래. 그래서 자속 파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자속 밀도와 단면적의 곱으로 구할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4.44의 자, F의 자속 밀도와 단면적과 자, 번수의 비례해서 기전력이 만들어지더라. 그러면 자, 이렇게 볼게요. 이 기전력 값이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라는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일정하다고. 그러면 이건 상수니까 자, 일정하고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단면적도 변하지 않겠죠. 번수도 변하지 않겠네. 그러면 자, 어떤 거? 자속 밀도와 자, 주파수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속 밀도와 주파수는 어떤 관계? 반비례 관계.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적용을 시켜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 주파수와 자, 주파수분의 1에 자승이 돼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자, 히스테리시스 손이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더라?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더라.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와르선이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와 주파수분의 1이니 자, 주파수와는 무관하겠네. 아, 이건 주파수와 자, 무관하더라.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동선이라고 하는 것도 주파수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철선 또한 히테리시스선하고 와르선이 있는데 와르선이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하고는 상관이 없대요. 하지만 그 중에 뭐 히테리시스선은 주파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해서 이 철선 또한 자, 뭐하고 주파수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더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자, 시험 문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50Hz에서 주파수가 60Hz로 변성이 됐을 때 자, 철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철선이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하고 어떤 관계? 반비례 관계죠. 반비례 관계. 그럼 자, 이제 보세요. 자, 얼마만큼 자, 증가하고 얼마만큼 감소가 됐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1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돼요.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게 되면 증가, 1보다 작게 되면 이거는 감소.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파수가 가지고 있는 50Hz에서 60Hz로 10Hz가 상승이 됐대요. 주파수가 상승하게 되면 자, 손실 어떻게 돼요? 감소되겠지. 그래서 철선은 감소가 되더라 이거야. 이런 관계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얼마만큼 감소가 됐냐요? 그러면 딱 두 가지죠. 감소할 때는 자, 60에서 50, 그러니까 6분의 5, 0.83배만큼 감소가 된 거고, 자, 50에 대한 60 얼마가 됩니까? 1.2배 증가가 된 거네. 자,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면 증가고 1보다 작으면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다시 주파수가 60Hz에서 50Hz로 변성이 됐대요. 그럼 주파수가 작아졌어. 주파수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 자, 손실은 어떻게 합니까? 증가하게 되겠죠. 어떤 손실이? 철손이. 동선은요? 주파수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손실에서의 어떤 주파수의 관계에 대해서 또 알아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 효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효율. 자, 효율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효율. 손실하고 항상 붙어 다니는 게 효율이죠. 효율. 자, 보시자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자, 효율이 될 거예요. 효율. 자, 두 번째 효율이 될 겁니다. 효율. 우리가 효율은 어떻게 나눴습니까? 실측 효율이 있고 규약 효율이 있었어요. 실측과 규약 효율이 있었죠. 자, 실측 효율. 이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해요? 자, 입력에 대한 자, 출력의 자, 백분율 값이다라고 했어요. 백분율 값. 이런 건 실측 효율이라고 해. 근데 우리 이제 자, 효율 중에 실측 효율이 있고 규약 효율이 있었는데 이 규약 효율 중에는 자, 두 가지로 나눠졌었죠. 발전기의 효율과 전동기의 효율로. 그럼 자, 발전기의 효율 공식을 한번 보시자고요. 발전기. 그 다음에 자, 전동기.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보세요. 자, 어떤 시스템에
입력을 줬습니다. 자, 입력을 줬어요. 근데 시스템을 거쳐서 자, 출력이 나왔대요. 출력이. 그러면 내가 입력으로 100을 줬어요. 100. 출력으로 얼마가 나왔냐면 80이 나왔대. 20 어디 갔어? 20. 어떠한 시스템에서 자, 뭘로 작용을 했습니까? 20이 자, 손실로 작용을 했겠네. 그러면 이런 내용이야. 자, 발전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계가 돌아가서 전기적인 에너지 값을 얻는 것이고, 자, 전동기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떤 전기를 줘서 기계적인 값을 구하고자 하는 건데, 이 기계적인 값, 자, 선풍기의 날개가 돌아가고 있을 때 눈에 보여? 몇 회전 하는지? 안 보이죠? 계측이 불가능하더라 이거야. 근데 이 전기적인 값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발전기나 전동기가 이 기계적인 에너지가 여기서는 입력, 전기적인 에너지가 출력, 전동기에서 전기적인 에너지는 입력, 자, 기계적인 에너지는 출력. 우리가 계측 가능한 게 뭐라고요? 자, 전기적인 에너지 값이라고요. 그럼 발전기는 출력이 될 거고 전동기는 입력을 중심으로 볼 겁니다. 그죠? 그럼 효율 공식 어떻게 됐어요? 효율은 입력에 대한 출력인데, 자, 발전기는 출력이 중심이 된대. 그럼 출력에 대한 자, 입력인데 입력을 뭘로? 출력으로 환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식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지. 자, 100이 되기 위해서는 20과 80이 더해지면 됩니다. 그러면 입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출력과 자, 손실의 합으로서 만들어질 수 있겠다. 그죠? 그 다음에 출력 80은 100에서 20을 빼야지만 80이 되겠죠. 그러니까 입력을 자, 손실로 빼게 되면 이게 뭐가 되더라? 출력이 되더라. 그럼 자, 여기서 보시자고요. 자, 여기선 입력은 자, 뭘로 이제 발전기에서 입력은 출력이 중심이 되니까 출력식으로 바꿔야 되겠지. 자, 출력 자, 플러스 손실을 자, 곱하기 100분 6가 자, 이렇게 보시면 되실 거예요. 발전기의 규약 효율을. 자, 전동기는요. 자, 입력에 대한 자, 출력은 자, 우리가 계측이 불가능하니까 이 출력을 입력으로 환산을 해야 되겠지. 자, 출력을 입력으로 어떻게? 입력 자, 마이너스 손실에 대한 자, 100분율 값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은 발전기하고 전동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뭡니까? 변압기잖아, 변압기. 그럼 변압기는 발전기와 전동기 효율 공식 중에 어떤 걸 따라갈까요? 자, 변압기 잘 보세요. 1차에서의 어떤 전압을 줘가지고 권수비에서 2차의 전압을 변성시켰습니다. 그죠? 부하가 어디 있어? 2차에 있겠지. 2차가 중심이 됩니다. 그럼 2차라고 하는 것은 출력이 되겠네. 출력이 중심이 된 자, 이 발전기의 규약 효율. 자, 이게 뭐가 돼요? 변압기의 규약 효율 공식이 되더라. 이 또한 변압기. 이해되시죠? 그럼 이렇게 이제 보시자고. 자, 변압기의 규약 효율은 첫 번째, 변압기의 규약 효율은 어떻게 구해요? 출력을 중심으로 구하죠. 자, 효율. 자, 어떻게 됩니까? 출력. 자, 출력은 우리가 V2의 I2의 코사인 세타 2로 구하시면 되지. 유효전력, 와트 값이니까 출력은. 그 다음에 자, 여기도 V2의 I2의 코사인 세타 2. 거기에 손실이 있죠. 손실에는 뭐가 있어? 철선이 있고 동선이 있겠지. 자, 철선 플러스 동선의 자, 100분율 값을 뭐라고 하더라? 자, 변압기의 규약 효율이라고 하더라. 꼭 알아두십시오. 자, 이제 두 번째. 자, 전부하 효율이에요. 전부하 효율. 자, 전부하시 효율. 자, 이 자체가 또 뭐가 됩니까? 전부하시 효율이 되겠죠. 전부하시 효율. 자, 전부하시 효율을 보자고 이제. 전부하시 효율. 자, 이 전부하시 효율. 이 전부하시 효율이 뭡니까? 내가 가전제품, 어떤 기기가 10대가 있대요. 이 10대가 다 돌아가. 이게 전부하죠. 자, 똑같이 전부하시 효율은 어떻게 구해요? 자, 출력 V2의 I2의 코사인 세타 2 출력. 자, V2의 I2의 코사인 세타 2. 자, 플러스 철선 플러스 동선의 100분율가.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근데 뭐가? 자, 여기 철선과 동선이 자, 어땠을 때 같아지게 되면 이게 뭐가 되더라? 최대 효율이 되더라. 그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n분의 1배의 효율이에요. 자, 보시자고요. 자, n분의 1배의 효율. n분의 1배의 효율은 뭐냐면 n분의 1 부하시. 그러니까 제가 가전제품을 자 10대를 갖고 있는데 모든 전기제품을 그 중에 10개를 다 썼어. 그건 전부하야. 근데 10개 중에 9개를 썼습니다. 그럼 10분의 9부하가 되겠죠. 10개 중에 5개를 썼어요. 얼마가 됩니까? 10분의 5, 2분의 1 부하가 되겠지. 저희는 이제 n분의 1 부하를 사용하니까 n분의 1 부하가 되게 되면 효율은 어떻게 되겠냐 이거야. n분의 1 부하가 되게 되면. 자, 전부하 효율이 어떻게 돼요? V2에 I2에 코사인 세타 2로 구했습니다. 거기에 얼마? 부하가. 내가 쓴 부하가만 곱해주시면 되겠지. n분의 1배. 다시 출력. V2에 I2에 코사인 세타 2 곱하기 n분의 1배. 자, 플러스. 자, 철선입니다. 철선은 부하와 상관이 없는 거죠. 무부하 손이었잖아. 고정손이었잖아. 자, 고정되게 나옵니다. PI. 근데 동선은 가변선이었죠. 자, 동선은 i제곱 r이라 그랬어. 그럼 n분의 1 부하. n분의 1 부하도 전류로 포함이 되니까 n분의 1의 i의 자승의 r 값이 되겠죠. 이거 정리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n분의 1의 자승에 i 자승에 r로서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럼 이 부분을 뭐라고 합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동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선의 손실은 얼마? n분의 1의 자승에 PC로서 구할 수 있다 하더라. 거기에 대한 백분율가.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자, 철선과 자, 동선이 같아진다면 뭐가 되더라? 최대 효율이 되더라. 그래서 자, 이 최대 효율 조건식을 통해서 우리가 n분의 1 부하값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때 n분의 1은 어떻게 됩니까? 자, n분의 1 자승의 PC가 되겠지. 자, 어떻게 돼요? PC에 대한 PI의 제곱근으로 구할 수 있더라.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핵심 예제 8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전부하에서 동선이 100W, 자, 철선이 50W인 변압기가 최대 효율을 나타내는 부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 교재 보시게 되면 n분의 1은 자, 어떻게 됐습니까? PI에 대한 PC로 적어져 있죠. 이게 맞습니다. 교재에서 수정해 주세요. 교재 부분 여러분들 수정해 주시고, 자, 핵심 예제 8번 문제를 보니까 자, 이 부분에 관련된 거네. 이 부분에. 자, 동선이 100이고 철선이 50이래. 그러면 n분의 1 부하는 얼마가 돼요? 자, 동선이 지금 100이고 철선이 50이랍니다. 거기에 대한 제곱근 얼마가 돼요? 2분의 1, 루트 2분의 1. 그러니까 얼마 됩니까? 100분의 1로 따지게 되면 70.7% 정도가 되더라. 실제적으로 한전에서도 우리가 철선과 동선의 비율을 항상 몇 대 몇 비율로 맞춰냐면 1대2 비율로 맞춰놔요. 철선과 동선의 비율을. 철선이 1, 동선이 2. 근데 이게 동선이 철선을 따라오고 있대. 그럼 손실이 줄어든 거잖아. 그래서 효율이 최대가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꼭 알아두시고요. 자, 9번. 철선 PI, 동선 PC, 자, 히스테리시스선 PH, 맴돌이졸선 PC일 때 변압기의 최대 효율은 아까 효율은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자, 무부하선과 부하선이 같았을 때, 고정선과 가변선이 같게 되면, 철선과 동선이 같게 되면 효율이 최대가 되더라. 답이 몇 번이 돼요? 1번이 되겠지. 철선과 동선이 같게 될 때 효율이 최대가 되더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압변동률, 손실, 효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봐요. 자, 저하고 했던 이 내용 위주에 관련된 것만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신다면 자, 이 세 가지 파트에 대한 어떤 문제도 다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자, 이 과정이 기능사 과정이다 보니까 제가 일일한 어떤 전개식은 유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결과식만 알면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이해되시죠? 해서 자, 전압변동률에서부터 손실 효율 여러분들 걸로 또 만들어 보는 또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